잘 계셨더랬어요? 강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씩 꼬박꼬박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항상 그 느낌이 좀 틀려요. 오늘은 참 느낌이 좋은데요. 저번에도 좋았고요. 오늘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데려가야 되고 하니까 뭐긴 말보다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좀 해왔던 이유 조금 하고요. 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또 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아메이 회사 소개하고 그다음 마케팅 정도만 아주 짧게 오늘 설명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그 과거의 오해하고는 좀 다르게 해달라고 해서 아무리 다르게 하려고 해도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 마케팅이나 이런 회사 소개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을 모시고 오신 분 한 손만 들어봐주세요. 오늘 많으시네. 처음 오신 분이 제법 보이는데 손 안 드는 사람이 덜 보여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재천입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 13일 날 회원번호를 사인을 했었어요. 사인을 했는데 지금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그 회원 번호가 나오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문서화했던 거예요. 미국 본부에서 그 원어로 된 그걸 처음 다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레터를 올려주면 본사에서 워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번호가 나왔습니다라고 그 편지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어 오면 이제 번호가 나온 그걸로 활동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8일날 병원 번호가 나왔다. 좀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나왔다고 괜히 좀 저희 온라인 스폰서가 너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보다 번호가 일찍 나왔다고 되게 특별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고 요즘 같으면 뭐 바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5월달서부터 했었어요. 5월달서부터 한 3개월 정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날 들을 때는 참 좋았었어요. 이 사업 굉장히 비전 있고 괜찮은 사업이구나 하고 좋았었는데 몇 시간 자고 일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원래 그렇죠?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이죠. 제가 한 3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고 하면 좋은 건 이해하겠는데 내가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하나 굳이 왜냐하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급한 것부터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천천히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이 뭐냐면 낚시도 좀 해야 하고 급한 거였어요.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급한 거였어요. 이게 그런 어떤 관념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석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석 달. 이렇게 안 한다가 아니라 내용은 참 좋았었어요. 해야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사실 아메 이상 설명을 하면 여러분 내용은 참 좋은 거잖아. 맞죠? 네. 꿈을 가져라는 거고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을 이루겠니?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수단이 된다. 라는 분명히 좋은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금방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에서 중독되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매너리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 이런 거 잘 느끼고 계시죠? 매너리즘이 뭔지 알죠? 이 매너리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왜 하니까 좋은 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석 달씩 고민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올까? 죄송합니다.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엑세스. 제가 처음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5통 연거푸는 먹고 저녁에 설사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연거푸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매너리즘. 또 결정을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이 뇌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뇌가 어릴 때는요 이게 뇌를 굴려야 하죠. 머리를 자꾸 굴려라고 하죠. 그 머리를 굴려야 된대요. 그래야 어떤 머리를 굴리고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뇌가 있으면 어릴 때는요 그 생각의 굴레라는 것이 돌아가는 굴레라는 것이 삼각형이라고 해요. 삼각형이라서 이렇게 돌아가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자극을 줘야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금방금방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봤다,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면요 끝까지 주장하고 쟁취하고 행동해요. 그런 거 같죠? 여러분들 애들하고 이렇게 어디 장난감 가게 가면 지가 봤어요. 그거 해야 되겠다. 머리가 돌아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 바로 행동을 바로 옮기죠. 바로 퍼즐을 하죠. 그죠? 내가 엄마 하고 난리 나죠. 이거 사서 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 크면서부터 계속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이게 사각이 되고 오각이 되고 육각이 되고 다 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떤 생각을 돌아가도 그 생각이 돌아가도 이 자극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사람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남의 사업 설명회에 들어왔어요. 보면요 해야 된다는 그 순간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그 머리가 돌아가요. 애들보다 더 많은 걸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극을 못 받아요. 행동으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리더님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행동이 안 돼요. 그걸 내보고 우째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걸 내보고 우째란 말이에요. 맞죠? 그럴 때일수록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조각을 내가 원이 되어 있던 굴레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분명히 조물주는 그 해결책을 분명히 만들어놨겠죠. 사람에게는 선택이라는 걸 줬는데 조물주는요 분명히 그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줬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조각을 이렇게 원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의 굴레를. 그래 행동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드림입니다. 드림. 꿈이에요. 이 꿈이 명확해지면 이 생각의 굴레를 조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모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간절히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릴 적에 생각의 굴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자기가 해야 되는 이유를 갖추는 사람은요 이게 생각에 돌아가는과 동시에 행동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좀 이따 비전 우리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죠. 비전하고 영어의 비전하고 룩 이런 보다라는 영어의 뜻하고 무엇이 틀려요? 뭐가 틀릴 것 같아요? 비전도 앞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신념하고 이념 이런 거 뭔 차이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우리 이념이 있다. 우리 회사는 이념이 있다. 뭐 신념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굉장한 차이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네. 이건 나중에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뭐 생각이 또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하고요, 비전하고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 룩시 이런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 가슴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본다. 가슴으로 느끼고 보는 것은 우리 비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비전의 의미는 그냥 미래를 보다라는 게 그게 타임머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타임머신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존재하는 것이에요. 조물주는 분명히 뭔가를 다 선택하고 그게 해답을 줘놨다니까. 타임머신은 여러분 다 알 수 있고 여러분 미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지금 막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십시오. 네. 이 타임머신이 뭐예요? 우리가 과거 미래 이런 걸 다 보는 것이죠. 가보는 것 맞죠? 근데 이게 우리가 철학적 의미에서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그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어쩌면 우리는 가상의 공간의 어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어떤 기계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미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어떤 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두었던 것, 무관심했던 것, 생각이 없었던 것,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 현재에요. 관심이 있었던 것은 현실로 나타나 있어요.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면허에서 관심이 없어. 난 뭐 운전면허 꼭 해야 돼? 나는 운전면허를 딸 이유가 없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요 면허증이 없어요 아직.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고 음악에 너무너무 사랑을 해. 너무너무 그런 걸 좋아해. 그렇게 음량의 질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막 음악을 더 좋은 걸 해야 되겠다, 더 좋은 걸 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거든요. 이 사람 월급을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오디오만 2억이 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나 갖는 오디오를 이 사람이 그냥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 재료를 월급만 받으면 그 일부를 띄워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사람 모든 것이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2억짜리인데 오디오가 2억이에요. 웃기죠? 이해가시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는 그 과거도 그 사람에게는 그 과거도 언제인가 그 과거에는 그 사람에게는 현재였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였는데 그 현재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현재에 있을 때 무관심했던 것은 전혀 지금의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과거를 다시 현재 타임머신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현재로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미래가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예요. 그때 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맞죠? 그 지금 현재의 그 미래가 현재로 나타날 때 무관심했던 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어떠한 현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타임머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건 자연의 이치와 같은 섭리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어떤 것을 타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해지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사람, 뭔가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랐어요. 그 사람에게도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가까운 내가 미래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걸 지금 현재에 내가 원하는 미래의 상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 나누면 지금 현재가 언젠가는 과거가 될지언정 될 거라는 거죠. 맞죠? 네. 하지만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게 일반 보편적인 아미하는 사람, 제대로 아미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빨리 스피드 있게 하려면 제가 한 2가지 정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상식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들어달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많으시니까 상식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들어달라. 아주 안에는 복잡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상식선이 돼요. 그 아주 심플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사업이. 맞죠? 뭐 좋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괜찮은 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는 사업인데 너무 복잡하게 가요. 그게 상식적이고 그냥 이치적으로 상식적인 게 그리고 논리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는 뭐 하는 거야? 너는 무슨 집단이야? 그래 너 그런 식으로 해가 나를 좀 꼬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난 절대 안 꼬셔. 난 정말 나는 끝까지 네가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나 안 해. 이런 뭔가 할 것 같고 사람들은 꼬셔가지고 설득해야 될 것 같고 맞죠? 나는 이런 게 체질이 안 맞아.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냥 오늘 네가 오래 해서 한번 와줘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당신이 싫은 건 당신만 안 하고 와 우리는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싫은 거는 나도 싫고 우리도 싫은 거예요. 당신이 하기 싫은 거면 우리도 하기 싫은 겁니다. 안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면.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싫은 걸 우리는 하고 당신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럼 불공평하잖아.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싫은 걸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생도라이든지 안 그래요? 모두가 생도라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걸 파악해보라. 그게 논리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너무 이제 이걸 유아티브라고 하나? 이게 너무 애다운 시각으로 보는 거죠. 애들은 그냥 보는 관점대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애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어떤 목적성을 두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애들 잘 모르죠. 맞죠? 그 뭐 이렇게 네가 왜 공부를 해? 공부해라 할 때는 그 의미가 다 있죠. 네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뭐 이런데 애들은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그것만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은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애들은 몰라요. 이게 이제 아이다 어른다운 시각하고 좀 봐야 달라. 논리적으로 우리 애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지 못하면요 결국 그의 어떤 본질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본질을 보려면 논리적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걸 자꾸 이렇게 패션 마크를 붙여다 보면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몇 마디 안 해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걸 알게 되죠.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큰딸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에메랄드 때 그 해수욕장에 간다고 열심히 막 준비하다 보니까 신발을 슬래퍼를 그렇게 신고 하는데 빨리 갔다 빨리 이제 해수욕장에 빠져나오려고요. 울산에 가면 진화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시기로 했어요. 우리 큰딸이 참 수영하는 걸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7살 때입니다. 그래서 빨간 슬래퍼, 파란 슬래퍼를 양쪽 걸 다르게 신고 왔는데 너무 막 챙기다 보니까 그걸 신고 해수욕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딸 보고 아빠 슬래퍼 올라가서 다시 와. 그러는 올라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까 한참 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냥 슬래퍼 가지고 오라 했잖아 아빠. 그러니까 위에 가니까 짝짝이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대로 그냥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른다운 시각으로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서 왜 이게 슬래퍼 왜 짝짝이지? 아 맞다. 우리 아빠가 밑에서 그렇죠 짝짝이를 싣고 해서 짝짝이니까 이게 한쪽만 가져가도 바로 신겼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아이다운 시각으로 보고 그냥 짝짝이밖에 없으니까 그건 내려온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굉장히 많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제 파트너 중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장품 때문에 이 사람 사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보면 화장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그 카탈로그 값 봤죠?
맞죠? 네. 예, 뭐 또 뭐라고 샘플이 없잖아. 카탈로그 따로 받고 뭐 따로 다 받죠 개인적으로. 그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이고 보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자기는 국내 화장품 내는데 샘플도 막 이런 거 얻어가지고 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카탈로그도 공짜로 막 2권, 3권씩 공짜로 주고. 이게 이제 그 사람 관점이죠. 아니 이게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은 참 좋은데 그거 딱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전 처음에 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옷에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원래 아멘을 딱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요 갑자기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믿으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멘이 그만이 좋아한다며요.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는 이런 싸가지 그러고 싶은데 그만이 좋아한다며요. 사람이 그래요. 석 달 만에 이만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 정도 정신 상태만은 성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가치관으로 네가 성공을 하려고 달라들었다면 아메이가 너 같은 인간은 받아주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면 하고 말만 말고 안에 뭐가 그래 불만이십니까? 솔직히 이야기 그래 안 하겠 이야기 안 하겠대. 내가 또 이야기하면 부정적이라 할까 싶어서 이야기 안 할게. 그럼 솔직히 뭐 부정적이고 그런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솔직히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화장품 카탈로그 주고 샘플 주니까 좋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 원 제품만 필요한 사람들은 이 원 제품 안에 회사에서 만들 때 카탈로그 공짜로 주는 값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런저런 샘플 값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그럼 원 재료를 좋은 걸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못 쓴다 하더라고. 그래도 이거 쓸랍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써줘. 그럼 카탈로그 값 제대로 받고 샘플 값 제대로 받고 지값 제대로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품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피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논리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필 분야에서 1위 하는 기업이라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60년 가까이요 아내를 헛뜯어 보려고 지가 이겨보려고 꼬집고 째고 욕하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두 명이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여러분 나가도 몇 명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배가 아프니까 또 지 논리가 맞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그런 인간들이 많았는데 아마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은 그 사람들 생각대로 단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인터넷 시대에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알겠습니까? 떠들어라. 멍멍개들아 짖어라. 마차는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차는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짓거려도 그 마차는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늘이 하늘 진실. 그 손바닥은 몇 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하늘을 가릴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죠. 이런 것들 상식적인 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하면 잘 듣고 잘 전달해요. 오늘은 정말 편하게 잘 넘어가네. 저번에는 이 두 가지 부탁만 하다가 오행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듣고 잘 전달해야 된다. 우리 사업 자체가 정말
정말 그 사람 내게 어떤 꿈이나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꿈도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그 당사자의 꿈도 중요한 것이죠. 맞죠? 근데 내가 잘못 전달함으로 해서 어때요?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이상한 사업으로 오해를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참 웃기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단은 똑같아요. 일시 개인에게 그 어떤 그 수단은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주는데 이게 A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우하고 B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다 틀려요. A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우는요, 이게 빅 비즈니스로 아주 멋진 비즈니스로 딱 전달되는데 이 B를 통해서 전달되어 내려오면 이상한 비즈니스, 아주 싸구려 비즈니스로 변질돼 버립니다. 이게 아메이는요, 아메이 자체는 60년 동안 정말 대단한 거 있고 철학도 있고 많은데 이게 어떤 사람이 전달하느냐에 따라 경로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를 발견했냐면 옛날에 제 온라인 스폰서하고 이렇게 항상 미팅 마치고 나면 뭘 먹는 걸 좋아했어요.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 LOS들이 술 먹고 저녁이 되면 술 먹고 점심 때 되면 맛있는 거 먹었다는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두실에 그때 AP가 딱 부산에 하나 있을 텐데 두실에 AP에서 그걸 먹고 오늘은 이제 두실 주위에서 먹지 말고 구포국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구포국수. 우리 스폰서들이 갑시다. 그래 구포시장으로 가요. 구포시장에 가면 오리지널 할매 구포국수라고 있어요. 할매 구포국수. 네. 정말 맛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수 맛이. 그러니까 그 명성 때문에 뭐 국수가 그거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그 명성 때문에 이제 매 한 번씩 가는데 그래서 입구에 딱 가니까 동시에 우리가 그때 5사람이 들어가다가 하면 동시에 그 시장통에 가면 그 시장 들어가는 길에 할머니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봄나물도 나고 이런 그렇잖아요. 그 동시에 5명 가다가 이유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한 것도 없어요. 하면서 딱 쳐다봤는데 이 할머니가 LOC하고 우리 아내 제품 그걸 달아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처분이가 없는 거지 이게. 우리 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할례가 달아야 되나 앉아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러 갔어요. 너무 처분이가 없는 거죠. 할머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몰라 우리 며느리가 어제 팔다가 못 팔아가 아까 봤어 내가 가왔다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이게 이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나는 팔아야 되겠다면서. 아이씨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팔아야 되겠다면서. 하나 살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사가봤어요. 그걸 전부 다 얼마 하실랍니까? 한 달에 싹 다 샀어요. 그러고 며느리분한테 이거 절대 이렇게 팔지 말라고 하세요 하고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가 고맙다고 우리 국수 한 그릇씩 먹으면서 정말로 이상한 기분으로 그날 국수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일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엌칼 있잖아요. 이게 훌륭한 요리사나 우리의 주부가 되면 세상에 없는 훌륭한 요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인간이 들어버리면 이거는 흉기로 바뀌고 보기만 해도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지 그 창조물이 창조가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색깔로 바뀌는 것이 아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91년도부터 90년도 초반에는 너무나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버렸거든요. 언론에서. 알겠습니까? 그럼 몇몇 사람을 붙들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대기업에서 이 생필품을 결국 세금과 같이 국민에서 걷어들였거든요. 여러분 공사에서 세금과 같이 걷어들이는 거 빼고요. 대기업에서 세금으로 내는 게 있어요. 대기업이에요. 그게 생필품 세금입니다. 매달 써야 하고 대기업은 그걸 짭짤하게 수십 년 동안 받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안 쓸 수가 없잖아. 치안법규는 맞죠? 그래서 91년도에 아메이가 들어온다니까 7년 동안
언론 플레이 했던 거예요. 대기업에서. 왜냐면 큰일 났거든. 이거 자기들 권한인데 국민들에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혈세금 같은 건데 생필품 세금 그 대기업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여러분들 세제 만들어낸 중소기업이 없어요. 전 대기업이 다 하지. 웃기잖아요. 정말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하청조가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계기판 같은 걸 다 만들어요. 어려운 건. 그런데 퐁퐁 비누는 훨씬 만들기 쉬운 거는 중소기업에서 안 만듭니다.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못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그 돈줄이거든. 근데 아미는 처음부터 워낙 글로벌한 기업에다가 들어오니까 이었던 거죠. 대기업 입장에서. 알겠습니까? 91년도, 97년도까지 그랬던 거예요. 언론 플레이. 그런 언론 플레이 덕분에 아미가 다단계니 뭐 이런 걸 알게 됐던 거죠.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 이미지 때문에 아직도 아미를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대기업. 그래 안 했더라면 못 잘 푼다는 것이. 많이 그런데 아미가 어느 정도 그런 브레이크 장치를 해놨어야 우리가 의미가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없는 것이. 안 그러고 아미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아미 하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소문이 다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원 등록도 못해요 지금 다 등록해보고. 야 졸업할 때 학교 앞에서 기다려도 등록도 우리 엄마 힘들요 우리 엄마 밑으로 할 건데 다 이래 되니까요. 91년도 시작해가 92년도에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맞죠? 네. 그 천만다행히 그렇게 해주기를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진짜 의미가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 맞죠? 네. 안 그러면 절대 나죠. 한번 보세요. 아미 하면 전부 다 다양 다 됐고 그러면 6명 쫙 하면 뭐 6명만 보고나면 뭐 규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본 놈이 인자야. 그리고 6명, 9명 하면 수석돼 버리고 늘 하면 더 할까? 10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또 하면 10명 돼버리고 이런 게 돼버리면 91년도 시작에 다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리고 아미 다양도 다 돼가지고 여행 간다고 공항에 오면 공항이 마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아미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관제탑에 사람도 없고 그것도 관제탑에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앉아있고 누가 기장애가 지가 10시간씩 지가 운전해 가려고 하겠습니까? 뭐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가 가려고 하지. 누가 거기서 승무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 전부 다 아메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좀 더 여행 갈 거라고 다 앉아있으니까 이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여행 가야 되고 비행기 뛰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간접탑에서 일하신 분이랑 또 뭐 기장님 승무원은 우리가 필요 없고요. 막 일단 비행기만 날려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맞다 최 기장님 아시아나에서 계셨죠? 요건 한 번만 하와이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씨 나 이거 안 하는 거야. 요번에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와이 갔는데 그 하와이 모든 사람들도 아메리카 나가버리고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나가버리고 우리끼리 가서 호텔 청소해가 요리사도 없어요. 우리끼리 킹크 가고 나는 시금치 나무를 좀 꽂으시고 이렇게 해가 돼지 두루치기 좀 하세요.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그거에다가 알아서 부피하고 그리고 올 때 또 우리끼리 또 알아서 비행기 또 수배해가 또 날라와야 되고 식당에 가니까 식당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 아내가 여행 간다고 좀 다 식당을 안 해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을까요? 안 좋죠.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내 뭐냐면 어떤 세상이 바뀌어도 아내를 끝까지 불정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하고 알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돼. 아 이거 해야 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되고 또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되고 적당히 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되고 진짜 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사람 왜 이 사업을 안 하지? 이해를 못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제대로 열심히 하라. 왜냐하면 기회는 틀림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습니다. 아메리카는 다이아몬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 좋은 거 다 알죠? 회사 좋은 거 다 알아요.
제품 좋은 거 다 알아요. 그 마케팅 다 공부해봤으니 앞으로 이제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그때쯤 되면 또 마케팅도 어마어마하게 보너스도 바뀌어요. 맞죠? 오, PT들 살만 났더만 보니까. 장난이 아니겠던데, PT들. 정말 걱정이더만 계속 PT만 하고 앉아있을 것 같아요. 좋기는 좋은데 그것만 좋아하고 내 앉아있을까 싶었어. 너희 걱정이더만. PT도 좋아하시겠구만요. 어? 그리고 그 마케팅도 완벽해. 거기다가 그게 진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걸 받는 사람도 뭐 1년째가 아니라 10년째, 20년째 받는 사람도 한국에 수두룩 빽빽해. 진짜 우리가 봐도 연금이 될 수밖에 없대. 인정이 돼. 다 나왔어. 다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줬어. 회사 좋은 거 알아, 제품 좋은 거 알아, 비전 있는 거 알아. 이 비전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거 다 나왔어. 근데 뭐 안 왔어. 왜 하냐? 뭘 더 듣고 싶었어 그래. 그거 키는 거잖아 이게.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은요 확신도 없는 것도 도전하는 사람 수도 빽빽해요. 맞죠? 확률요? 암의 확률은 정말 100%인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부업으로 해가 다이아몬드 된다 하잖아. 다들 다이아몬드 된 사람 거의 100%도 부업으로 하죠. 세컨 작업으로. 맞죠? 그래 암이 처음에 볼 때는 어렵게 보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치고 자기 일을 갖고 부업으로 해내는 사람도 어떤 일이 있게요? 그 부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세컨 작업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해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업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 틀림없이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전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노라.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아내 사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달로 우주로 우주에 뭐 달로 보내고 사람 이런 거는요 나사나 특별한 누군가가 있어요. 물리학자라든지 과학자들 그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아내 사업 정도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찾아보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얼마나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의 경로가 정말로 어떤 애냐에 따라서 완전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완전 상황이. 이게 잘 알아들어야 또 잘 전달해야 돼. 잘 못 알아들으면 본인한테 손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제 중학교 동기놈 중에 어떤 놈이 있으면 나의 말을 잘 안 들어가면 손해를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들어요. 수업 시간에 잘 안 듣는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수업 시간 쓰는 말 잘 안 듣는 공부를 잘할 리가 없죠. 항상 공부를 하면 꽁지예요. 꽁지인데 이름이 안 듣기입니다. 안 듣기. 잘 안 들어요 이 친구가. 안 듣기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체육생들, 교수쌤이나 체육생들이 보통 이제 한턱까지 하려고 이걸 교실에서 하죠. 그럼 교실에서 한다고 활동을 한 거예요. 이제 주번이요 밀대발로 간 거예요. 교실 청소하려고 밀대발로 갔는데 그 밀대발로 간 사이에 온 거예요. 그 체육생이 출석부 딱 때리면서 주번 누구야 말아 하니까 듣기가 당연히 수업 그 쉬는 시간에 자고 있죠. 항상 남 이야기를 잘 안 듣거든요. 수업 시간에 졸린다고 안 듣고요. 쉬는 시간에 잔다고 안 듣고. 그 물떡이려고 나간 거예요. 듣기가. 그러가 이 새끼 교실 상태가 뭐야 하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버렸어요. 눈알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수업하려고 하는데 주번이 툭 들어온 거야. 주번이 들어오는 거야. 너 뭐야 이 막. 저희들 주번인데 이래. 금방 거는 뭐야 이래. 9번입니다. 9번.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이것 때문에 또 끝까지 외국분이 있지. 이래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부산에서 경험인데 리더님 하면서 아주 심각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뭐
아니 괜히 얘기하는데 왜 구분이 없습니까? 아 심각하구나. 마케팅이 들어갔겠어요? 구분이 안 들어오신 분이 대충 한두 명 계시더라도 잊어버리십시오. 이게 잘 들어요. 그럼 잘 또 전달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잘 전달하는 거는 하는 걸 갈고 닦고 정말 숙달이 되고 해서 통달이 되는 사람들이 잘 전달해요. 외과의 선생님들이요 차원이 뭐냐면 훈련 대학 그게 아닙니다. 이 통달 그 분야에서는 통달했을 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과외 선생님은요 지만 하는 것이에요. 지는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상대편이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통달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뭘 이해를 못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알아요. 이해가시죠? 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내가 그런 걸 통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되는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전달이 용이롭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목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전달해야 되는 사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꿈을 내가 좌절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잘 전달을 해줘야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책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막무가내로 한 번 듣고 천지 가서 나발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안 되면 충분히 잘 되는 전달할 수 있는 리더님을 부탁을 하십시오. 그 좋은 방법 있잖아요. 맞죠?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마음 가슴 뛰고 그러면 충분히 잘 전달되는 여러분 스폰서가 계시잖아. 그분한테 부탁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알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주고 버려요.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나도 피해지만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줘요. 군대에 있을 때 제 상병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항상 잘못 전달해가 한따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항상 어떤 스타일이고 하면 얼버무리고 한 번은 화단 청소해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화단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담배꽁초도 주고 한따끄리 했어요. 그 화단 청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봄에 꽃나무 심는다고 그게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라 했던 거예요. 그 꽃나무를 심으니까 정리를 다 해라 하면 그 잡초 같은 것도 다 뽑고 꽃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게 그 고참이 이야기하는데 그 화단 청소해라. 이해가시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담배꽁초만 줍고 다 끝내고 그냥 우리 놀고 놀았어요.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막 얼차려 받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고참이가 이 새끼들 이 꽃나무를 어떻게 심으라고 이래는 거야 이런 거야. 전달이 안 돼가지고 다 깨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년 고참이요 한 번은 어떤 일 근데 그걸 전달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군대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시켜요. 어쩔 수 없이.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군대에서 빨리 바꿔야 되는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전문 취하는 거 이런 거. 숫자 알거든요. 어머니 16명 우리 군대원들 딱 아는데 그건 일일이 또 숫자로 하나 좀 있어요. 그걸 또 틀려본 놈 있어요. 10분 동안 그것만 하다가 또 깨지고 이런 아이 있어요. 그 놈이 또 학교 다닐 땐 대학 다닌 놈이라 웃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3 이래야 되는데 12 이라다가 끝나버릴 때 있습니다. 그래가 또 깨지고 고문관도 있어요. 그 고문관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수학을 엄청 잘하는데 애가 아라비아 숫자가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들 이해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기상하거든요. 8시에 밥 먹으러 가요. 우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8시에 밥 먹으러 가면 7시 50분에 일 나가 밥 먹고 와가지고 세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6시 일 나가 할 짓도 없어요. 앉아서 못 보고 앉아있다니까 밥 먹을 때. 이게 많은 짓이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으로. 이게 많은 짓이고.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자고 있죠. 밥 먹을 때 눈만 뜨고 자고 있죠. 하여튼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데 이 양반의 상병이 말년 고참이 어떤 경우였나 하면 말년
고참이 이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 일이 없거든요. 말하는 거죠. 시간 때우는 게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별짓을 다 해요. 아침마다 맨 마지막 그 쫄병 보고 아침마다 관동성명 하는 거예요. 관동성명에서 아침에 일찍 빰빠라빰빰 빰빰빰빰 아침 기상 나팔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김병장님 정확하게 제대 날짜 25일 7시간 13초 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딸랑딸랑 이렇게 시작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대치가 옆에 누워가지고 깔깔이 있고 누워 있는 게 보통 일상적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대 대치 소대, 우리 소대에 오는 자기 부임으로 오는 자, 그 쫄배우 보고 그래, 뭐하는 놈이. 그 이제 이 상병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사회에서 뭐 하다 왔다 하더라고. 학교 다니다고. 이거 집안이 중요하고. 아버지 뭐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변호사라는 게 변호사. 이 변호사는 우리하고 적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고치야 돼. 깝니다. 근데 무조건 가요. 왜냐하면 이 부르주 아들이 중에 왜냐면 우리 농민의 아들이 우리 팀이 아니잖아. 이제 제일 적은 평양에 있고 그 다음 적은 보조.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아이를 때리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아는 아들 있어요. 아프지? 자들이 배치 받을 거야. 새끼 또 눈 똑바로 떠. 눈 똑바로 뜨면 어디 있어 또 눈 똑바로 떠. 그래가지고 누구다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시켜버려. 그래서 때려서 이거 아프지? 하면서 이쪽 아프니까 이쪽도 때리야. 때리는 게 있잖아. 심리적으로 헷갈리게. 그럼 완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군대가 시스템 잘 돼 있는 게 그래서는 또 병이 있어요. 다 이야기해줘. 내가 저녁에 그 병인 거예요. 그 사병인 거죠. 부친도 세우거든요. 그러고 열심히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 왜 그런 줄 알아? 누구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치니까 오늘 많이 희한했지, 이상했지. 이러니까 갑자기 고향 형님을 만난 것이 눈물이 월칵 쏟아지면서 그래서 왜 맞은 줄 알아니까 잘 알고 싶다. 너 아버지 변호사라며 이러니까 아니다, 저희 아버지 변호사입니다. 이게 잘 전달돼요. 알겠습니다. 잘 전달돼요. 완전 심판도 안 닦아요, 이 친구들은. 우리 아분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잘못 전달해가지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슴에 상처를 남겨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굉장히 무사비거든. (95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참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말로 내가 논리적으로 처음 오신 분을 좀 공부하시려고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잘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공부해줘야 돼요. 사설명이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전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알 것 같으면 이거 뭐 한 10번만 들으면 알죠. 뭐 있다고요. 마케팅 거 공부하면 뭐 공부할 거 뭐 있어요. 그거 수학적으로 계산 몇 번 탁 하면 다 나오는데, 계산 무슨 인터넷 뭐 이런 암에 대해서 이렇게 발췌하면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데,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야. 이 사실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업적 관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가르쳐 줄 수 있느냐의 관계 문제예요. 맞죠?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통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미팅에 와서 배우려고 다른 사람이 후원했던 것을 내가 배우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보다와 비전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맞죠? 네. 우리가 이 전달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내가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인데, 이게 지식과 지혜의 관계. 지식은 먹고 지혜는 또 먹고 비슷한 말 같죠? 맞죠? 그게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식보다는 지혜로. 이 지혜를 갖추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내가 행동을 해서 지혜는 뭐냐? 알과 동시에 잘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식만 갖추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확신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과 행동이, 이 지식과 행동이 같이 동반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알겠습니까?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 와서 알아야 될 또 문제가 있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고 내가 경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행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과 플러스 내가 경험을 통해서 뭐가 생기고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게 잘 전달되더라는 지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페셔널. 아미에 프로페셔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전달하면 이 사람이 전달이 되는 줄을 잘 알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려면 끊임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을 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전달이 알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요. 프로라고 해요. 여러분, 아마추어 다음에 뭐예요? 프로페셔널이라고, 프로라고 그러죠? 그 프로 다음에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고수랍니다, 고수. 그 고수가 됐죠. 프로에 입문하고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고수가 돼요. 고수는 모든 걸 토탈 비즈니스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 1대1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프로페셔널 개념을 차원을 넘어서 아주 고수답게 이 고수들은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 고수들이 생기는 것이죠. 꿈에도 여러분들 5단계까지 있다는 거 아세요? 꿈에도 5단계까지 있습니다. 꿈 5단계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의 5단계. 첫 번째 어떤 단계예요? 꿈꾸는 단계겠죠? 꿈을 꾸는 단계겠죠? 꿈을 처음에 없었던 사람이 꿈을 꾸는 단계예요. 꿈을 내가 정말 꾸어보는 단계. 첫 번째, 꿈꾸는 단계. 꿈에 대해서 꿈꾸는 단계. 꿈꾸는 단계.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꿈을 이루려고 쟁취하는 단계가 있겠죠? 맞죠?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있겠죠? 맞죠? 네.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꿈을 이루는 단계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일반적인 일들 꿈을 이루는 단계. 네 번째 궁금하시죠? 네. 네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꿈꾸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일들은요, 꿈꾸는 이들을 도와주는 단계까지는 돼요. 꿈꾸는 단계로, 꿈을 이루는 단계로 끝나요. 이해가시죠? 이게 꿈을 이루는 단계가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 이 고수들은 자기는 이미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차원이 높은 그 다음 단계를 보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 꿈에도 고수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꿈을 이루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단계. 대단한 거죠. 아멘은 거기까지 가능하다. 다섯 번째, 최고의 고수의 꿈에도 고수가 있다는 말. 자, 5단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아멘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보십시다. 다섯 번째. 존재 자체만으로도 꿈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호수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게 최고의 꿈을 이룬다. 하면 그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이루어진 역사, 그 사람의 몸으로 해서도 많은 수많은 이에게 꿈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꿈의 영향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꿈의 5단계. 이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꿈을 이루는 단계까지 생각하지만 자기가 꿈을 이루고 나면 정말 그 이면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암이죠.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꿈의 고수의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그 고수의 단계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암의 사업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꿈을 이루는 것까지도 그 이면에까지도 다 가능하게 하니까 이 사업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그 일반적인 일하고 같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 떠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큰 병원을 해서 이 사람 뭐 아주 대단한 학교에 의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최고 엘리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국 큰 병원에서 원장님이 되셨고 거기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 됐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자체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종합병원의 원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그게 보통 3단계로 끝나지만 아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수석이 되고 더블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삼돌이가 해냈단 말이야. 아니 그 나도 할 수 있겠다. 이해가시죠? 그 가능성을 가슴에 심어줘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꿈을 일깨워줄 수 있고 그 꿈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멘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꿈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일깨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그 어떠한 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많은 리더들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리더분들이 왜 가겠어요? 자기 파트너 없어도 가요. 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존재, 내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꿈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아메 리더들이 대단한 거예요. 신념이 있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른 일하고 틀려요. 이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틀린 게 조금 이따가 좀 다른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울산에서는 그래도 제가 초창기에 물론 아메 사업에서도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지만 울산에서는 아메 하면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다단계 하는 아들이 이상한 다단계 있잖아요. 희한한 다단계 하는데 저것도 네트워크 한다고 그래요. 걔네들도. 그래서 네트워크 항상 이런 거죠. 이래 와가지고 우리 네트워크 사업자끼리 왜냐면 시스템을 물어보고 싶어서 얘한테 와요. 그래 항상 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 두루두루 다 같이 발전을 해야 아메도 발전을 하고 자기도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시스템을 알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도곡동에서 무슨 이상한 모텔을 하는 사람이 리츠 칼튼 회장을 만나가지고 그 같은 숙박을 받는 사람이 이야기가 잘하네.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기 싫지만 숙박업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죠? 그게 숙박업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많은 안내를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한 번씩. 이상한 다단계에서 이제 거의 탑 리더가 된 거죠, 그 속에서. 이게 이제 한계를 느끼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시스템이 부재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또 많은 부족한 부분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따라하면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한계점이 오면 항상 전화콜을 와요. 예, 조재천 사장님이시죠? 예, 저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익히 말씀을 들었는데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딱 어떤 느낌인 줄 알죠? 저는 뭐 그쪽 일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엄두가 안 날 거고 이해가시죠? 여기 시스템 거의 100%가 시스템 때문에 물어봐요. 탱크화가 뭔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제 통해요. 내가 이야기가 해요. 탱크화라는 것은 이런 거고 어떤 거는 이런 거고 이런 거. 그걸 이야기해주면 부부가 막 깨알같이 적어요. 자기 파트너하고 한 4명 와가 그냥 와 이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이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기해요. 그러고 질문을 던집니다. 항상 거의 한 9명 중에 1명은 질문을 던지는 게 그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뭘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10만 원씩 일해받고 6개월씩 1년씩 2년씩 6%인가 9%인가 이런 거 하면서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질문을 아주 긍정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저거 입장에서는 너가 이해가 가나 이거죠? 당신 이해가 가나 이거야. 자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한 1년 정도 하면 한 1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게 지금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난 다시 대화를 같이 이야기했지. 당신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탱크와 너츠 볼츠는 당신들이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다.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복제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념. 아메이 사업자들이 갔으면은 남은 신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60년 동안 이 회사가 겪어온 철학과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 9%를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신념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인 스스로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절대 이거는 카피할 수 없다. 신념의 차이. 이해가시죠? 신념이다. 아니가 다르다. 알겠습니까? 틀림없이 다르고 신념의 차이. 이 신념이 뭡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 단어에 대해서 자꾸 좀 신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철학은 또 뭐예요? 철학. 여러분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철학은 뭐고 종교는 뭐예요? 철학은 뭐며 종교는 뭐며 신념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싶죠? 네. 종교는 뭐예요? 인물에 대한 사실이죠. 맞죠? 우리 존재에 대한 사실. 맞죠? 우리 존재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죠. 역사가 지났어요. 그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세월을 지나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믿음.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믿음. 믿음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계속 짙어지는 종교로 바뀝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 철학은 뭐예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베케, 공자, 이분들 종교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이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역사가 계속 그러다 보면 철학으로 바뀝니다. 신념은 뭡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신. 이 사업에 대한 자신과의 믿음을 끊임없이 짙어지고 그 세월이 짙어지다 보면 신념으로 바뀝니다. 이 신념을 가진 자에게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것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복제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벽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아메이와 같아지려면 바로 이 에이비어들에게 그 당신의 네트워크에 이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남이 비교 못합니다. 전 세계 ABO들이 이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예요. 60년이고 600년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차이죠. 그걸 여러분들 가슴에 넣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신념을 가슴 속에 뿌리 잡고 이걸 내가 솔로 플랜 하느냐 어떠느냐 이런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회사 소개를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회사는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라는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었고요. 버리진 주유소 지하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5만 원 기업으로 바뀌어버렸죠. 네. 두 가지 모토로 합니다. 두 가지. 아메이의 로고의 의미가 뭐냐면 아메이, 아메리칸 웨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체. 누구든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학력 불문, 나이 불문, 재력 불문 다 묻지 않겠다. 누구든지 빈손으로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그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 회사의 모토예요. 개척 정신.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낙하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한 생각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쯤 오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일반 유통 시스템에다가 얹어버리면 그 장사 잘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암의 종류 다 알아요. 많이 할인점에서 세제들 깔려버리고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 때에 깔려버리면 이 정도 지금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접하기도 편하고 사람들 보기도 편하고 광고도 나옵니다. 광고. 9시 뉴스마다 좋은 드라마, 시청률 높은 드라마 앞에다가 광고 때려요. 광고 때립니다. 샤킬 오닐 선수한테 올랜도 매직 팀이 아메이 구단인 거 아시죠? NBA 농구 아메이 소속 아메이 개인 리치의 개인 구단입니다. 샤킬 오닐 선수 있잖아. 마이클 조단이 있었고 쌍벽을 이뤘던 샤킬 오닐이 그 올랜도 매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치의 돈을 1년에 200억씩 받아요. 한 사람이. 그 샤킬 오닐 보고 그래도 한때 올랜도 매직에 있었으니까 한국 아메이다 불러요. 한국 아메이. 그 리치가 오니라 한국 향 오너라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광고를 찍어요. 뉴트라이트 광고 찍어요. 덩크슛 하는데 맨발로 나와요. 그날 나이키 신발 안 신고 와하고 맨발로 와가지고 공을 덩크슛 딱 하는데 이 공이 나와야 되는데 더블엑스하고 막 이스터디하고 포켓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번호판 그 티로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찾던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로 있네. 이 더블엑스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가 14살 때 키가 요만했는데 이 더블엑스 먹고 덩크슛이 가능한데 와 이거 마이클 조단도 먹네 이래가 또 매장에 가면 다 입고 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광고비도 엄청나게 줄 수 있고 맞죠? 애기들한테 안 주는데 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여배우들 어떤 배우를 할까요? 요즘 잘 나가는 여배우 누가 있어요? 예? 잘 모르겠네. 하여튼 멋진 여배우가 있어요. 요즘 늙은 사람들은 안 되겠죠. 하여튼 아주 멋진 몸매가 멋진 여배우를 해운대 백사장에 불러가지고 또 광고 찍어요. 와 내가 수영복 입고 막 뜁니다. 뛰면서 해운대 백사장 문화점에서 막 부르시죠. 여기서 부르시면서 머리 막 맞죠? 내가 찾던 아티스트 여기 있네. 내가 사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굴 니죽으리였는데 이거 바르고 영어가 가능하네. 영어 성공했어요. 이러면 또 자매품 바디 샴푸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또 그래도 됐죠? 아니 회사 입장에 있으면 되죠? 맞죠? 왜 안 하고? 회사 철학 사람을 정말 중시합니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 회사가 철학을 성공을 갈바하는 그 누구에게나 그 성공이 기업 제공되어 있다는 이 회사의 기업의 논리라 기업 탄생된 이유입니다. 아멘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업은 그 역사부터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기업은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 디스트리뷰터나 ABO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멘은 태생 자체가 틀립니다. 이미 리치와 제이가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이미 ABO는 존재했었어요. 왠지 아세요? 리치와 제이가 뉴트릴라이트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오랜 역사 동안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크라운 앰버스더 크라운 다이렉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뉴트릴라이트사가 정보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별을 했던 거예요. 리치와 제이가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생각한 것이 우리 이런 ABO 그때는 디스트리뷰터죠. 그 이제 그때는 다단계 판매 뉴트릴라이트사만 있었으니까 그때는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었으니까 이 네트워크가 아니었었으니까 이런 ABO들을 위해 디스트리뷰터를 위한 회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미 디스트리뷰터는 존재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본인들이 믿고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아메입니다. 에롯이라는 제품을 찾아내고 그 에롯이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아메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하고 틀려요. 일반적인 기업은 회사가 이미 존재했고 그 회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이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ABO가 필요하고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하지만 아메는 이미 디스트리뷰터는 존재했었고 그런 파트너들은 존재했었고 이제는 그런 배신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들만의 회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설립한 것이 아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존재했고 그 다음이 회사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는요 3P가 있는데 그 3P 중에요 그 3 프로덕트, 플랜입니다. 아메가 추구하는 3P가 있는데 플랜, 프로덕트, 그 다음 피플인데 그 중에서 어떤 피플?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메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회사의 철학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ABO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메는 존재한다라는 게 기업의 철학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ABO들한테 제가 50주년 때 이걸 이불로 오늘 제가 이 시계를 차고 갔습니다. 50주년 때 제가 이걸 한국 아메로부터 이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감명 깊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0주년을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지만 60주년 50주년째 그 제이벤 엔델 회장 돌아가신 몇 년 지난 그 영상으로 해가 그 지금 돌아가신 그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그 아주 이렇게 어렵게 무대에 서셔가지고 3D로 이렇게 막 과거를 회상하고 이러면서 막 연설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는 사람이 우선, 사람이 참. 당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왕과 왕비로 모시고 그게 우리 회사의 정책이고 진행 방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우리가 다른 회사의 철학이고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리치 디보스가 생각하는 회사의 이념, 그 기업의 로고가 바로 그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회사 방향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잘해주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광고한다든지 특무님이 ABO들하고 계획하게 한다든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뭐냐면 합리적 수익 구조. 합리적 수익. 편만큼 돌려주는 명확한 회사예요. 안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이 어떤 거고 하면 암에 행운동력에다가 전화 수급을 줍니다. 알겠습니까? 딱 정확합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그냥 암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 내가 ABO가 딱 서잖아요. 그럼 안에 마케팅 쓴데 딱 서요. 그렇죠. 딱 서가. ABO가 해볼까 말까 하죠. 그럼 여기 마케팅 신다면 주볼까 말까 딱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딱 보고 꼴이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살살 하죠. 살살하면 마케팅 신도 살살 줍니다. 살살.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할까 말까 하다가 색 돌아서 버리죠? 그럼 줄까 말까 하다가 색 돌아가.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교육장에 못 가겠고요. 우리 아가 아파서 못 하겠고요. 이래 하잖아요. 그럼 줄락했다가도 마케팅신 그랬는가 봐. 나도 마케팅신도 그래. 나도 그래 줄락했는데 우리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니한테 못 주겠고요. 그래 해서 나도 갈랍니다. 이러면서 웃기는 거죠. 그걸 왜 스폰서한테 내가 변명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 달린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추종관계로 놀아요? 이 사업은 개인 사업이라는 걸 뻔히 잘 알고 있고 내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꼭 종처럼 합니다.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섭성입니까? 사업입니다. 내 사업. 스폰서는 스폰서 그 사업자일 뿐이에요. 나하고 같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알겠습니까? 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오히려요 스폰서가 한 번씩 뒤에 앉고 이러면요 뭐라 하십시오. 스폰서는 우리 앞자리에 앉읍시다. 그게 사업자로서 모습 아닙니까? 맞죠? 스폰서는 같이 성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더 크게 성공합시다. 왜 앞자리 책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스폰서가 뒤에 보면 아쉬워 안타까워 우리 스폰서보다 내가 잘 되는다고 내가 힘들어서 어떡해. 스폰서가 같이 하면서 공부합시다. 이게 우리 같은 동등한 사업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웃기는 거는 모든 행동은 주종관계로 돌면서 시간이 지나야 항상 동등하게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하는 행동이 주종관계로 놀았으면 주종관계로 가는 게 맞지.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유를 배워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내가 동등하게 놀고 동등하게 대우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치가 맞는 것이죠. 처음에 할 때는 또 주종관계 뭐 직원들 비슷하게 오락하면 오고 스폰서는 왜 오라 말라 해가 기다리고 여는 지 할 짓 다 하고 커피 대먹고 이래가 가야 되나 맞잖아. 이래서가 와가 10분 넘게 와가 억지로 쫄다가 집에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우째 좀 돼가 SP 되고 GP 되고 배우 사업자로서 배우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직원처럼 놀아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저부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업자의 모습으로 놀아라. 알겠습니까? 네. 알 건 내가 뭐 교육 스케줄을 알아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이 합리적 수익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수익도 없는 사람 없어요. 적당히면 적당히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5만 원 돈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일시불 보너스 이런 거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지금 명년부터는 뭐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연말 일시불 받으면 좀 미안해요. 좀 뭐 한 것도 없는데. 물론 과거에는 열심히 했죠. 원래 인생 연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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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을 그렇게 받아봤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재밌는 사실은 앞으로 25년, 250년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최고 가난할 때 아닙니까? 맞죠? 나는 이미 부자인데도 내 인생에서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부자가 될 겁니다. 이게 함의라는 겁나는 사업이죠. 50조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암이 우리보다 역사가 2배, 3배로 많은 미국 암이 일본 암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 수석 이상은 미시간주에 먼저 가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그랜드 레피지 우리 호텔 있잖아요. 이제 가기 전에 미시간 에이다 공항에서 막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기 전 세계에서 막 나는 일본 암이 중국 암이 뭐 이런 뭐 유럽 암이 이런 것만 봤는데
아랍 사람들도 있어요. 아랍. 머리를 감고 이렇게 오는데 다 아메이 다이아몬드들이래요. 그 아랍 사람도 있어요. 아랍.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일 눈에 드러나는 게 일본, 중국,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다 중립적으로 중간에 싹 들어오는데 옆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좀 시끄러워요. 열정이 많잖아. 맞죠? 이러면서 다 봐요. 일본 사람들은 다 머리가 그런데 사뿐사뿐. 한국 사람 양쪽으로 견제하면서. 중국 우리 쫙 들어오면 저 뒤에 까만 양복에 빨간 넥타이. 미국. 와, 대단합니다. 미국의 한 그룹인데 덱스터 에그에 한 60명 정도 들어옵니다. 60명인데 아들하고 막 손자들도 있고요. 수석 아들이 뭐 트리플인가 뭐 크라운인가 그렇고. 근데 이 덱스터 씨가 휠체어를 타고 와요. 뭐 나이가 80대 중반이고 하니까 휠체어 타죠. 그건 올 수는 있지만 그 휠체어를 모는 사람이 첫 번째 퍼스널 파트너. 딱 보면서 그 중앙감, 그 포스, 알겠습니까? 이런 사뿐사뿐 그런데 그런 제일 있는 한 리더분이 탁 치면서 저 리더 이야기 들었어? 뭔 이야기야? 저 그룹 미국에서 전 세계가 그때 다 좋거든요. 수석 이상은 전 세계, 미국 가면요 전 세계가 통으로 된 전 세계가 있어요. 전체가 300세기 비즈니스 다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때 이제 그 FC 분들은 개인 전 세계로 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헐리우드 스타들이 하는 거 있죠? 그걸 배정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 타고 갔거든. 우리는 저 큰 전 세계, 우리 버스로 치면 리무진 버스가 정말 그런 거 이미 처음 봤어요. 다 좌석이 그런 거야. 쭉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보딩이 풀패스예요. 그게 없어요. 이게 검색이 없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메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참 봐라, 저기도 이야기 들었어요. 뭔 이야기예요? 저쪽에 저 그룹에 전세기 준대는데 안 받았대. 왜요? 저거 그룹에 전세기 있을까? 저거 전세기 타고 그 그룹에서 그 전세기를 비행기를 운영하는 큰.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40년씩 매년 2천만 달러씩 받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쪽 리더. 장난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패스, 미국에서는 프리패스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메 행사기간 동안 거기 가면 아메 회원들만, 아메 리더들만. 그게 어떤 식인지 아세요? 그런데 비해서 밥 먹고요. 우리는 그 프리패스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미국에. 존심 엄청 상합니다. 다른 아시아나 이런 데는요, 그 자기 와이프 스타킹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까다롭습니다. 어느 주에 가면 스타킹까지 다 벗으랍니다. 진짜 기분 나쁘거든. 근데 뭐 그런 거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또 공항 가가지고 2시간 대기해야 되고 에휴 이런 게 싫어서 우리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몇몇 리더들. 그 본사 코디네이터 와가지고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뭔데 풀패스 보딩이래. 뭐냐고 적혀 있으니까 호텔에서 밥 먹고 나가니까 공항 에이다에 검색대원들이 거기에 서 있더만. 호텔로 나가는 그 식당에 옆에 서 있으니까 하이 여기 검색이에요. 하이 그리고 하이 이러면서 바로 비행기 앞까지 버스가 가가지고 타고 오는 것이 풀패스. 와.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희한한 데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헬기 투어를 했는데, 헬기 타고 가가지고요, 중간에 주유소가 헬기에다 기름 넣고 또 날아가고 이랍니다. 그럼 우리 커피 빼먹고 다시 헬기 타고 주유소에 기름 넣고, 그 기장이 주유소 기름 넣고, 우리 기다리가 커피 먹고 있으면 다시 타락해가 또 날아가고 이랍니다. 희한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 장난이야.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응? 이해가시죠?
이 회사가 가진 어떤 철학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시죠. 이 회사는 첫 번째 여러분들 유통회사입니다. 유통의 회사이기 전에 첫 번째 제조회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A달 6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는 그 중에 한 200여 가지는 OEM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아메이가 기술이 안 되는 제품들은 그 회사에 아메 로고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 로고를 붙여서 만드는 게 OEM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명품, 최고의 제품만 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만 로고를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길래 좋을 수밖에 완벽한 100% 환불 하고 있잖아요. 써보고 90일 동안 안 좋으면 한국 시장만입니다. 90일 동안 써보고 안 좋으면 다 바꿔줄게. 이것만 완벽한 게 얼마나 제품에 대해 자신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인 데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화장품 같은 거 다 쓰고 90일 동안 쓰고 다 반품해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메는 그걸 하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길래. 아메는 단품이 안 들어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 만들어 놓고 상상도 못하는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메의 취지예요. 그런데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메 제품이 진짜 좋은가? 비싸지는 않는가? 가성비라는 게 있어요. 싼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메 제품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비쌉니다. 가격 대비 엄청나게 가성비가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미 우리가 만불 전의 시대에는 지금 거의 3번 불러놓죠.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뭐 뉴스엔 체감으로 못 느낀다 했었는데 체감으로 못 느끼지만 한국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체감으로 느끼지겠죠. 선진국이에요. 5,000불 이하일 때는요, 싼 게 좋은 거예요. 가난할 때는 무조건 싼 걸 찾아야 살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2만 불 정도 시대가 되면요, 싼 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치가 높은 걸 찾아요. 3만 불이 지나면 그 가성비를 더 따질 겁니다. 싼 것은 안 찾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싼 거 사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음식점에 가면요, 보통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먹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관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싸고 맛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싸고 맛있는 거 없습니다. 싸면은 맛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경영이 완전 남다른 거죠. 철학이.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 뒤 베이스 보면 그 사람은 다른 걸 먹고 살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요, 상업적 논리로는 절대 싸고 맛있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3만 불 시대가 되면요, 가성비가 높고 가치가 높고, 그게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소나타 가격을 주고 여러분들 에쿠스 차를 살 수 있다면 에쿠스 차는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아반떼 사는 사람도 에쿠스를 도전합니다. 그게 가성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세계 최고의 가성비가 높은 생필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의 제품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또 되는 거고. 자,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사람, 이게 너무 비싸, 좀 가격대가 좀 부담되지 않나요? 그럼 싼 걸 원하잖아. 그럼 만약 아내가 정말 싸구려 제품이에요. 제품 거듭무리하고. 그럼 사업 되겠어요? 지금의 상태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트렌드가 맞거든요. 지금의 트렌드가 맞는 게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을 잘못 해요. 싸야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싸버리면 사업 안 돼요. 싸고 제품질이 낮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맞게끔 딱 형성돼. 그러니까 100% 환불 제도가 그걸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통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수입이 되느냐? 빼겠습니다. 유통은 그래도 내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350원에 만들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경로를 유통이라는데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거치죠. 이렇게 이게 전체가 뭐 송판, 도매, 소매, 뭐 중도매, 중소매 뭐 이리 옛날에 이게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그 650원이 이 사람들이 다 소비자 보증문에서 나와서 나눠 가졌어요. 그게 유통이잖아. 어마어마한 돈들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350원에 만들면 이런 유통이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할인전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이 박살이 나죠.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700원 줘버리거든. 싸다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라고도 35% 유통을 축소시켜버리니까 35%가 남는 거예요. 이게 유통. 근데 얘네들이 요즘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모 회사 같은 경우는 2020 앞으로 한 6년 후에 오프라인은 전면 폐쇄입니다. 모 할인점. 어느 회사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트렌드나 이런 트렌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잘 아는 게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350원에 만들면 이제는 바로 소비자들한테 바로 700원에 줘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35% 얘네들이 할인점에서 가져가는 이 35%를 또 소비자들한테 다 캐시백 해주겠다. 이게 일반적인 앞으로의 대세 트렌드라. 이 35%를 가지고 당신들 다 나눠 가지라는 게 대세예요. 앞으로 더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똥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보통 한 저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한 해에 거의 뭐 70% 80%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더 그냥 디비져 버립니다. 유통이. 어떻게 디비지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때,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경제적 활동을 하죠. 우리 나이 40대, 50대. 맞죠?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앞으로 10년, 15년 후가 되면 우리를 대변하게 되죠. 우린 뒤전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맞죠? 얘네들이 경제적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어디에 섭성이 돼 있어요? 직구나 온라인이에요. 물건을 사도 9개, 10개를 전부 다 직구나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 쪽으로 다 합니다. 그게 습성이 됐어요. 그 얘네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때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미 그게 트렌드가 돼요. 그걸 대기업들이 아는 겁니다.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이런 유통은 이미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와 중간적인 ABO들 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캐시해 줄 수 있고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걸로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가격이 낮고 얼마나 품질이 좋은데 AS가 되는 이런 걸로 따지지 중간 유통에서 돈을 벌어먹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대세고 트렌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유통이나 어떤 업종들만 살겠어요. 전문업, 미용실 이런 건 직구 안 되겠죠. 머리카락 갖다 주고 좀 해달라 이런 거 안 되고 배달 좀 이런 건 안 되잖아. 맞죠?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셰프, 요리사, 맛있는 음식들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생필품 이런 건 전부 다 바뀝니다. 공산품 종류들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간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35%를 나눠주는 게 아메이 방식인데 이 아메이가 6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0년 전에 리치 와제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이야기할까를 수학자들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최초로 시스템화 시킨 회사죠. 그 수학자들이 첫 번째 멤버예요. 회원해라. 두 번째 점수제로 해. 포인트 해라 포인트. 알겠습니까? 생필품에 포인트 넣어라. 그래가 캐시해 줄까 이거. 세 번째 캐시백 해. 연금을 또 4대 기회가 줄 수 있고 대신에 그 전체를 35% 안에서 해요. 이게 수학자들이 리치와 제이 다 제시한 이렇게 하시면 어마어마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계산을 수학적으로 해내봐요. 된 것이 뭐냐면 20만 점 했을 때 3%, 60만 점 했을 때 6%, 120만 점 했을 때 9%, 240만 점 했을 때 12%, 앞으로는 이거 바뀌겠습니다만은 15%, 680 했을 때 18%,
천만 점 했을 때 21%, 그 다음 제 리더십 해가지고 6%, 뭐 그 다음 휴먼스 해가지고 또 1.5%, 이렇게 쭉 해가 예행까지. 일 전체를 토탈 해보니까 이게 35%딱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대신 이렇게 짜글러서 해주니까 중복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입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억만장자도 될 수 있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소개한 사람 매출액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추가. 알겠습니까? 이 조합적 광고료. 그렇게 개인에게 만원 쓰면은 35,000원, 만원 쓰면 3,500원씩을 주고 10만원 쓰면 35,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3%부터 이렇게 차등계를 해놔놓으니까 그 사람 3%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하면 누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수학적 계산법이다 이거예요. 이 방법이 최고다 해서 이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최초로 이렇게 해서.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해가 아내가 시스템화 시키고 정리화 시키니까 제일 먼저 벤치마킹한 회사들이 항공회사들이에요. 미국의 US 에어라인, 캐세이 파시픽 이런 회사들이 저게 뭐야? 회원이 딴 데 도망가질 않네? 우리도 그럼 그래. 우리 어차피 미국에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항공이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이에요. 우리도 마일리지식으로 아메이처럼 해주자. 그래서 마일리지로 계산해서 끊어주시자. 우리 캐시는 보내준다. 알겠습니까? 마일리지식으로. 그래서 약 한 1% 미만에서 캐시로 줬던 거예요.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항공사들이 그 마일리지 채택을 하기 시작해요. 아메이에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다 던져서 카드 회사에서 다 하죠. 어지간하면 미장원에서 다 합니다. 어떤 미장원에서 10번 뽑아주면 한 번 공짜로 줄게요. 이래 나오죠. 제가 한 번씩 그 낚시를 좋아하니까 선장부터 하는 칼치배 선장. 칼치가 한 번 나가는데 한 20만원씩 하거든요. 부담되거든요. 그 단골 고객들 칼치배들 워낙 많으니까 이쪽 타고 저쪽 타고 하니까 어떤 선장들 머리 빠른 사람 이거 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도장 이름 적어라. 이름이 벌써 적혀있다는 건 계속 오겠다는 뜻이죠. 도장 찍습니다. 3번 정도 가면 7번만, 6번만 더 하면 한 번 공짜거든. 딴데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하고 찍는 거예요. 선장 어제 칼치 안 되더라. 했는데 사장님 18번째입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하면 공짜 아닙니까? 안 나와도 가야 되는 거야. 한 번 공짜 나와서라도 9번을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다 그렇게. 아멘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멘은 이걸 콩을 심어 농가를 주고 그걸 나누고 주고 그걸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리치와 지금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금의 전산화 시켜버린 거예요. 전 세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버린 거죠. 직접 판매 분야. 이해하시죠?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다단계도 그런 거 아닙니다. 포인트 마케팅 하는 회사예요. 포인트 마케팅. 그래서 멤버십 마케팅, 포인트 마케팅, 또는 캐시백 마케팅을 하잖아요. 많이 들었던 것 같죠? 그 아멘은 MLM 이런 게 아닙니다. 포인트 마케팅 하는 회사예요. 아셨죠? 지금 그걸 다 따라하는 거죠. 할인점에서 요즘 포인트 마케팅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불러주면 포인트 잡아주죠. 그게 다 아멘의 방식입니다. 근데 왜 그거는 부자가 안 되죠? 부자가 안 될 수밖에 35%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0.5%밖에 못 주거든요. 자본이 0.5%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적용을 못 합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누적시켜가지고 0.5%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상품권을 주든지 뭘 주든지. 근데 그런 데는 목숨을 걸면서 와 이게 안 보이노. 이게. 옛날에 주요 그 뭐야 누적 포인트 하는 거 뭐 무슨 SK 캐시백인가 그거 하다가 3년 만에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그 가맹점 주유소 찾다가 유튜브 나가가 9만원짜리 스티커 같은 거 300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미친 짓 하고 있다 싶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가서 넣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게임이 다른 거죠. 이거는 이미 기본적인 유통 시스템에서 우리가 채널에서 돌려받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유통비를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김, 단, 채, 황 이런 분 있어요. 마트에 이분들이 한 20만 점씩 매달 사서 갔어요. 언제부터 사서 갔어요? 평생. 이거 생필품 언제예요? 매달 쓰잖아. 그리고 이번 달에 떨어지면 또 샀어야 됐죠? 매달 사서 언제까지? 평생.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서 봤던 걸 아미마트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바꾼 거예요. 뭐예요? 생필품 브랜드 바꾼 거예요. 마트에 쓰던 걸, 이마트에 쓰던 걸, 이마트가 이가 아니고 디스입니다. 디스. 저마트라고 합시다. 저마트. 이걸 쓰던 걸 이 사람 브랜드를 바꾸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도 브랜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도 브랜드 바꿔요. 뭐예요? 슈퍼 바꾼 거예요. 산 게 아니고 그냥 상품은 어차피 그 상품이 필요한데 생필품이 뭐예요? 내가 좋은 슈퍼로 내가 유리한 슈퍼로 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 작업한 거예요. 파란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냥 정보만 알려줬고 이 소비자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냥 이마트 안 가고 아메마트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고 이 사람도 만족하고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고 이익만 남을 뿐이고. 첫 번째, 제품이 좋았어. 이유는 제품이 좋았어. 두 번째, 완벽한 100% 환불 제도를 했어. 세 번째, 아주 높은 캐시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잘하면 이 언젠가는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조건인데 왜 안 바꿔요? 제품 좋은 데다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고 반품되고 캐시백 넣고 언젠가는 또 사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왜 안 하죠? 고집인가? 고집인가? 옥인가? 뭔가? 그래서 이 사람도 바꾼 거. 그게 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게 80만 원의 매출액이 일어난 거죠. 원래 6%를 돌려주게 돼 있죠. 80만 원. 4만 8천이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 안 가겠죠? 4만 8천 원리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내 방식은. 우리한테 주겠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받기 싫다는 거. 비합리적이다. 이마트에 지 돈을 갖다 주는 거는 이해가 되고 당연한 일이고 지한테 돈을 주는 거는 나는 그런 식으로 알기 싫다는 거. 뭔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 이 똥대가리 같은 거. 이해가시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다 갖다 줘야 돼요? 내가 찾아야죠. 맞죠? 투정을 해서라도 받아봐야죠. 그 48,000원을 이 이후에 60만 점에 대한 이걸 사람 다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지부 정부처럼 이 사람들이니까. 이 36,000원을 빼주고 나머지는 12,000원. 이 사람 가져가고 이 36,000원에서 이 사람 3%, 이 사람도 3%, 6,000, 두 사람 걸 빼고 나니까 이 사람은 36,000원 빼고 나니까 24,000원. 자 보세요. 이 사람 스폰서예요. 아메라고 한 번 이야기했죠. 이 사람 파트너예요. 아메 두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2배 이야기했으니까 2배 수입 많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는 먼저 한 사람이 수입이 제일 많아요. 근데 아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한 거 아무 관계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 이 사람 최고 수입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쓰기만 했어요. 쓴 만큼 받아. 맞죠?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이 사람이 한 6명 정도의 사업자를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핫도장하고 똑같은 한글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50장의 핫도장 있죠? 맞죠? 궁금한 사람인데 48장 아닙니다. 보통 끼발이 2장씩 들어있어요. 쓰레기 50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글 게임하고 똑같아. 이게 어떤 거는 광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넘기면. 우리가 50명의 명단이 있을 때 한 명을 넘기는 걸 한 명을 소도플레이를 합시다. 광을 사업자. 10자리 있죠? 10자리를 회원 소비자 보시면 한글적으로 똑같아요. 5D짜리 있죠? 5D짜리. 5D짜리는 단순 구매자. 한 번 쓰고 말잖아. 단순 구매자. 그 다음 쭉지 있죠? 쭉지. 아무 생각이 들었어요. 뭐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쌍툭지나 끼발이 있잖아. 부정하는 사람. 이건 되게 이 사람 더 물어요.
끼발이 좀 드물잖아. 그 지금 하면 아유 이거 하지 말아요. 아니 무서운 거 이러고 옛날에 내 친구가 그런 적이 있거든.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야 내가 잠깐 한번 이야기 들어보게. 집사람 있는 거 아는데 개그네가 집에 있는 거 아는데 우리 누구 좀 봅시다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씨 집에 안 왔고요. 그게 인간이 할 도리입니까? 문 열고 왔네요 재천씨 그리고 우리 아이씨 이래야 되는 거. 문을 닫아 놔놓고 안에서 우리 아이씨 오늘 퇴근 안 했고요. 이런 싸가지. 무서워가지고 내를 피해 다니더라고. 뭐 이상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어 제때. 그러니까 100번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그렇잖아 남자면 그냥 들어보고 아니 난 원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피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했죠. 전화했는데 씩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아메리카 이놈의 새끼 잘못 군대를 하는 조심해라 임마. 앞으로 조심해라 임마. 아메리카 이놈의 새끼 자 뭘 기다려 아메리카 이놈의 새끼 키는 거죠. 그 아메리카 이야기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지 그렇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 요즘 이런 사람 보면 반가워요. 왜 반갑나 하면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오히려 제일 골치 아픈 게 생각하는 얘기죠. 내가 다 알지. 안에 우리 친구 다 읽은 다 이거. 책 한 번 읽은 게 책 10,000권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네. 골치 아프다. 이런 사람은요 막 그래서 하고 들면 이거였나 괜히 오해했네. 이걸 알아요. 알겠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데 어쨌든 이걸 50장을 다 제대로 넘겼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6사람이 나왔다고 합시다. 나를 포함해서 나도 시작했고 그래서 알려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물론 소비자들도 있고 단순 소비자들도 있었겠지만 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전체 매출은 얼마예요? 140만 점. 140만 점은 몇 퍼센트 돌리셔요? 9%. 12만 6천 원. 맞죠? 네. 그래서 6천 원 6매니까 얼마에 3만 6천 원 빼죠? 12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 빼니까 이 사람 얼마가 되죠? 9만 원. 자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 홈미팅 이 사람 스폰서인데 스폰서하고 같이 가가지고 홈미팅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매출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바빠서 매출을 못 띄웠다고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줄 때면 이 친구의 누나야 하면서 또 소비자도 생기고 그래가 한 200만 점씩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트워크가 좀 살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사업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10만 원 20만 원씩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 40만 원씩. 알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이 사람들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매출은 1200만 원이고 아메에서 몇 퍼센트? 21%. 21%니까 252만 원 빼기 9% 18만 원. 28만 원 또 여기 6천 원 뭐 몇만 원 여기 또 나눠 가져가겠죠. 그리고 전체를 빼니까 6그룹을 빼니까 108만 원 빼니까 나는 얼마? 144만 원을 가져가는 실버 프로듀스가 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내일 가서 짜투시고 이 그룹이 1000만 점이 되어버렸어요. 나하고 21% 이게 더 이 그룹이 21% 되어버리죠? 맞죠? 이렇게 빼줄 뿐 이 그룹은 내가 성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맞죠? 이럴 때 리더십이라고 회사에서 제2의 보너스 2차 보너스를 해놨다. 이런 독립그룹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당신한테 이 매출액의 6%를 보장하겠다. 이게 독립그룹 리더십 보너스.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 혼자 썼을 때 6,000원. 나 같은 사람 6명을 만들어내니까 후원하니까 수입이 15배가 증가. 이 사람들을 수입이 되게끔 좀 도와주니까 거기서 또 수입이 15배가 증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합니다. 여러분 연못에 연꽃이 하나 피우고요 2개 피울 때는 이 연못에 언제 필까 싶어요. 그래서 절반 피잖아요. 연못에 그 연꽃이 절반 피는 데는 29일 걸려요. 근데 그 물론 나머지 절반은 하루만 다 핍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처음에 출발을 하지만 내 파트너들이 두루두루 생겨요. 여러분 파트너 10명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10번 사업 설명회하면 여러분들 그룹은 100번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그 100번의 사업 설명에서 유출되는 속에서는 가입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해가죠? 굉장한 거예요. 그게 복제의 틀의 시스템대로 하면 저게 내 혼자 10번만 하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10명의 사업자만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 10번씩만 해도 그 여러분들은요 한 달에 100번씩 사업 설명하고는 그룹이 되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소비자들 네트워크는요 가히 상승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갈 자는 없어요. 겁나는 사람. 그걸 나는 맛을 봤거든. 그 원리를 알지. 이 독립그룹을 한 개 만든 사람을 PT. 보통 연봉이 한 2천에서 한 4천. 2개 만든 사람을 사파이어 DD. 이런 사람은 연봉을 한 4천에서 한 8천. 3개에서 5개. 3개, 5개에 독립된 거는 이 전체의 합의 큐만스라고 줍니다. 매출액에도 1.5%를 줘. 그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에메랄드라고. 에메랄드. 에메랄드 DD는 보통 한 8천에서 한 1억 2천까지 있습니다. 6개에서 8개 독립된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6개에서 8개 다이아몬드라고 이런 사람을 연봉 1억 5천에서 한 3억까지 형성되시죠. 그 다음 수석 다이아몬드 9그룹에서 한 그룹 수석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에도 연봉이 1.5배 그 다음 수석 다이아몬드 1.5배가 12그룹에서 14그룹 독립된 더블 다이아몬드 그 다음 트리플 크라운 인버스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아멘 첫 번째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봐요. 돈은 됩니다.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25년 동안 아메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서 아메를 통해서 저한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어떻게 바뀌려 하면 그때 할 걸. 그때 내가 왜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요. 그때 진짜 심하게 오해했던 건 너를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면 내가 몇 명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동창회 가서 요즘 이제 뭐 이렇게 기부금도 내고 이러면 항상 술 먹으면서 그래요. 미안타, 제천아, 뭐가 임마. 아이 그냥 미안타. 뭐가 임마. 이 새끼 미안하면 미안한 값을 해야지. 하여튼 미안타. 아니거든. 그때 고향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친한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봐줬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잖아. 지나고 보니까 이 일이 대단한 일이 같더라고요. 이제야 세월이 50대 중반이 되고 50대가 되다 보니까 참 아쉽다. 결국 아멘은 밝히지.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를 알게 돼요. 주위에. 알겠습니까? 단 한 명의 적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해요. 아멘을 전달해놓고 나면 주종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이 슬슬 미안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후회하겠죠. 하지만 개 중에 광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친구 부사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성공자의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